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일단은 시장이 2차 전지가 다시금 추세를 전환해서 시장이 판도가 바뀐다.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양극재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지연구소 변영인 대표 함께합니다. 2차 전지 가운데서 유망 기업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여전히 성장 산업이고 주종인데 이제 그 가운데서 어떤 때를 다시 집중하면서 가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크게 셀 업체가 있고 양극재 업체가 있고 뭐 여타 소재 네네. 물론 또 뭐 장비 뭐 이렇게 재활용이 있겠습니다만 네네. 오늘 이제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을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양극재 쪽을 좋게 보시는 모양이죠? 저는 사실 관점에 따라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는데 지금 저는 양극 소재사의 경우에는 고점 이후에 대한 조정폭이 좀 컸다는 것은 기대치만큼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리튬 이슈도 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수익성에 대한 어떤 훼손 이슈가 좀 있어서 조정의 여파로 좀 이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보면 배터리셀 3사, 네. 그다음에 음극재 또는 뭐 부가 소재 있는 뭐 동박부터 그리고 분리막 전해액 관련된 소재사들의 어떤 추이들을 보면 크게 오른 것이 없는데 오히려 저점은 2년대 최저점보다 오히려 주가 좀 낙폭이 좀 컸던. 네. 그래서 괴율 관점에서는 오른 것이 없는데 이슈에 더 많이 이제 빠진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IRA 관련된 이 가이드라인 규제 이후에 다시금 추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양극 소재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주가에 대한 흐름이 최근에는 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올해까지 사실 뭐 고점 대비해서 우리의 어떤 기대치에 대한 부분들 눈높이를 지금 걱정할 것보다는 양극 소재사는 좀 다소 좀 긴 호흡으로서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부가 소재의 경우에는 양산 캐파 지금 이 결실들이 내년도 또는 2025년도에 캐파가 좀 굉장히 좀 늘어날 수 있는 증설 및 신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동해서 본다면 전체 섹터가 골고루 좀 좋아지는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양극 소재사에 대한 부분들은 좀 다소 긴 호흡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요즘 보유자분들이 걱정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두 종목 좀 준비를 해봤는데 네. 에코프로비엠은 일단 4분기 전망을 저는 크게 가장 중요한 화두 뭐 양극 소재사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리튬 가격이 네. 언제쯤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이슈인데 시장에서 리튬 가격을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면 양극 소재사가 좀 망하는 것인가. 그러게요. 자 이런 것 좀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정확하게 상반기에 비싸게 샀던 리튬 가격이 판가가 떨어지니까 오히려 공급가는 떨어져서 이에 관련된 이 마진폭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역마진 효과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나름 1분기 또는 2분기에 그래도 좀 잘 축적해온 영업이익들이 3분기에 많이 까먹고 4분기에 더 많이 까먹을 수 있다. 이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것인데 일단 최근 추이를 보면 탄산 리튬의 가격이 10만 위안을 좀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9만 원대 후반 중후반까지 좀 떨어졌다가 11만 위안에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조금 우려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이 단가가 6만 위안대. 그런데 이 가격까지는 하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최근에 리튬 가격의 어떤 연동폭들 좀 본다면 대체적으로 양극 소재사의 재고 비율이 3개월 내지 4개월분. 그래서 4분기까지는 이 재고에 관련된 영래긴 현상에 관련된 이슈는 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3분기에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 4분기에도 실적 기조에 대한 영향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에 선반영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양극재 업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수익성 해소를 좀 만회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인데 최근에 어떤 보도 이슈들을 보면은 지금 원재료의 재고를 2개월에서 3개월치가 아니라 뭐 2주 또는 뭐 1개월 분량으로 좀 단축해서 굉장히 좀 적은 이 원재료
율로 좀 유지하면서 좀 가겠다. 최소 방안을 좀 진행하겠다라고 좀 밝혔고 여기서 글로벌 전기차 수요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둔화 우려감들에 대한 이 양극재 판가에 대한 이 양극재 공급량에 대한 감소 부분은 4분기에 한 번쯤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분기 매출액은 17%가 좀 감소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가 좀 있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31.8% 정도 좀 하회할 것이다. 그래서 648억을 좀 예상을 좀 했고요. 4분기에는 194억 원의 이익으로 좀 전망되면서 영업이익이 80%가 좀 감소됩니다. 이 부분은 리튬 가격의 연동 효과, 비싸게 산 만큼 판가 인하에 대한 하락분을 좀 반영하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도 증권가도 좀 다른 것 같아요. 600억대다, 뭐 500억대다, 300억대라고 하는데 최근 리포트에서는 4분기 영업이익대를 194억이다 완전 평가정을 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4분기 대비해서는 이 양극재 판가 부분은 10% 정도 좀 하락할 것이다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뭐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삼성 SDI와 이 5년간 43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수주 공시를 좀 했는데 그렇죠. 예. 이 부분에 잠깐 주가의 상승 효과는 좀 있었지만 이건 시장이 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중장기 프로젝트 하에서에 대한 공급량은 지금 뭐 증설 투자 또는 신규 투자에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수주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새로운 수준은 아니었다는 부분이 주가 상승을 좀 크게 좀 부각시키지는 못했던 이슈가 좀 되었고요. 다만 이 캐파 부분에서는 2027년도에는 71만 톤 그리고 2028년도에는 86만 톤 규모의 이 추가 증설 효과가 좀 기대되기 때문에 현재 어떤 외형 부분 지난해 연말 기준에 18만 톤이기 때문에 2027년도 기준을 좀 따져보면 거의 뭐 3배 이상의 이 캐파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가치 실적과 좀 연동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에코프로 BM은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459억 원이었는데요. 예, 4분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600억대가 나오면 그 YOY는 당연히 별로 안 좋을 거고요. 그죠? 워낙 네네. 좋았으니까. 네. 근데 600억대 나오면 이제 QOQ로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죠? 네네. 460억이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편차가 심하군요. 그죠? 네. 600억 얘기하는 데도 있고 400억 얘기하는 데도 있고 200억 얘기도 네네, 하는 데가 맞습니다. 있고 그죠? 그 편차가 좀 심한 상황이어서 노이즈가 있지만 어쨌든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그 효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극복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신 거고요. 그래도 뭐 주가 흐름 보면 최근에는 양극재 업체 가운데는 에코프로 BM이 뭐 제일 강합니다. 그리고 뭐 퓨처엠, LNF도 좀 오르긴 했었는데 에코프로 BM하고 또 양극재 업체 가운데 뭐 쌍벽 이라는 게 퓨처엠이잖아요. 네네. 퓨처엠 상황은 어때요? 일단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비슷한 여건이에요. 여기도 탄산 리튬에 관련된 가격 연동 이슈인데 다만 지금 에코프로 BM과의 좀 다른 결은 여기는 자치적인 어떤 리튬 공급망을 좀 갖고 있다는 그렇죠. 부분이죠. 예.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의 강점은 사실 2차 전지 밸류체인을 서서히 구축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어떤 구축 라인 여기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익성의 어떤 개선 부분에 좀 주목이 좀 되고 있는데 역시나 뭐 3, 4개월 재고치에 대한 이슈가 정확하게 얼마의 재고를 좀 갖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최근에 공시제도를 좀 보도 이게 지금 분기보고서 같은 거나 뭐 사업보고서의 내용들을 좀 보면 원재료에 대한 어떤 비축 물량을 얼마만큼 좀 갖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좀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뭐 관련된 업종을 심하게 좀 분석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좀 혼선이 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얼마에 얼마만큼 써서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그런 걸 모르니까. 네. 예, 그래서 뭐 투입량이라든가 생산 공정률 좀 우리가 대충 추정을 해보면 이 정도의 수익성이 훼손되겠거나 이 정도가 더 늘어나겠거나 추산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은 뭐 일단 재련 리튬 도입에 따른 원가 경쟁을 좀 확보하겠다라고 좀 밝혔는데 2030년까지 염수 리튬의 10만 톤 그리고 광석 부분은 22만 톤 해서 연간 42만 톤을 자치적으로 좀 조달해서 포스코 퓨처엠에 안정적인 가격으로 좀 공급하겠다라고 좀 밝혔고 여기서는 지금 에코그룹주나 LNF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원가율에 대한 어떤 굉장히 수익성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이슈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OEM 공급 둔화로 인해서 이 출하가 좀 부진할 수 있는 이슈 때문에 4분기 실적 기조에 대한 우려감들 좀 있었고요. 4분기 매출 추정액이 1조 2,9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313억입니다. 일단 뭐 컨센서스를 보면 포스코 퓨처엠 194억이 최근 리포트였고 포스코 퓨처엠의 경우는 313억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원가 부분에 대한 효과가 좀 나타내지 않나. 물론 이제 4분기 실적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긍정적인 이슈는 단결정 양극재로 좀 불리고 있는 N86이 현재 이 고사양 배터리에 좀 탑재가 되고 있는데 프리미엄 향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좀 높아졌다. 이 부분은 삼성 SDI가 3분기 실적에도 좀 나타냈던 부분이 P5라고 불리우는 배터리에 대한 출하가 늘었다는 점에서는 여기서 4분기까지 실적 기준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양산 수율이 굉장히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만큼 빠르게 양산 수율을 잡고 대량 체제를 좀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숙제다라고 좀 평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회사 두 번째 모멘텀이 음극재 부분인데 현재 뭐 파나소닉과 얼티엄셀즈 이쪽에 신규 고객사를 좀 확보했다라고 발견했는데 아직 양극 소재에 비해서 얼마만큼 많은 캐파 공급량에 대해서는 지금 3분기보다는 4분기에 확장 추정 물량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전체 여기도 2030년까지 양극재는 연간 100만 톤 캐파 그리고 음극재를 27만 톤 캐파로 좀 목표를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지금 2025년도 두 개 다 보면 2027년도 이후에 굉장히 좀 많은 부분에 대한 이 캐파를 좀 우리가 집중해 보면 2025년도 내지는 2026년도부터는 관련된 성장성에 관련된 어떤 이 주가 반영 효과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양극재 업체들이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제일 그 뜨거웠던 게 양극재죠, 그죠? 네. 배터리 가운데 가장 그 원가 비중이 크다고 해서 관심이 있었고요. 조정 이후에도 사실은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흐름들이 이제 좀 바닥에서 올라옵니다. LNF도 좀 올라오는데 확실히 좀 더디고요. 그럼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양극재 업체들 전반적인 전망과 전략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일단 시장의 화두가 좀 두 가지인데 지금 3원기 배터리가 좋냐 또는 뭐 LFP 배터리가 좋은가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 갑론을박이 좀 있어요. 그런데 네. 저는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좀 비교해 봤을 때 시장에 굉장히 좀 고가 라인의 스마트폰이 처음에 출시가 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고가다 보니까 네. 이 개발도상국 동남아 시장 이런 데 진출하기는 굉장히 좀 이 괴리율이 좀 그렇죠. 컸죠. 거기는 이제 고가가 아닌 맞습니다. 중가 모델 이런 중저가가 나오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LFP 배터리의 장점이 굉장히 좀 값싼 효율 그리고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는 장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아프리카 국가라든가 이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는 굉장히 용이한데 이게 굉장히 좀 한파에도 약할 수가 있고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열대지방이나 기후성이 뭐 한파가 좀 적은 지방에서는 굉장히 좀 효율적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단점이 주행거리가 굉장히 좀 더 크거나 연비나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되지 못하는 단점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저는 좀 굳이 비교를 좀 한다면 휴대폰이 조금 더 전략적으로 좀 고사양이고 더 많은 기능을 탑재했느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중저가 모델 하에서의 구현될 수 있는 성능이냐 여기에서에 대한 차별점이고 이 관점으로 시장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전기차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좀 고사양차 또는 중저가 그다음에 저가형 모델 여기에서 분류될 수 있는 시장 공략을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다만 유럽 시장의 경우에서는 지금 LFP 배터리에 대한 도입률이 소형 자동차에서 그리고 중국 시장이 좀 더 빠르게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도 지금 현재 개발에 좀 몰두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테슬라가 지금 LFP 배터리 탑재로 인해서 유럽이랑 뭐 중국 시장을 좀 진출하겠다라고 밝혔던 부분들은 내년도에 이런 그 양극재 부분도 3원기에 집중됐던 부분을 LFP 전용 양극재에 대한 또 소재를 이원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이슈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 CPI 지수가 예상치에 좀 부합한다면 내년도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가 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완성차 업계에 대한 어떤 수혜. 그래서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리게 된다면 그만큼 전기차에 대한 공급량도 좀 더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그리고 2분기 후반 기점으로 전기차 수요가 좀 완화될 수 있는 요인인데 지금 최근에는 뭐 보조금에 대한 폐지 그다음에 축소 이슈 때문에 일시적인 어떤 수요 둔화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북미 시장을 보면 크게 감소한 것도 없고 지속적으로 좀 유지를 좀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보면 북미 시장은 안정적인 기조 그렇지만 유럽 시장에 대해서는 분기의 둔화 이후에는 다시금 좀 추세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시그널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얘기했는데 모두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럼 내년에 이제 2차 전지가 회복이 된다고 하면 네. 역시 양극재냐 아니면 사실은 뭐 셀도 못 갔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렇죠. 소재 가운데서도 동박이라든지 요즘 이런 게 좀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양극재가 제일 회복돼서 올라간다고 할 경우에 네. 그 안에서의 탑 섹터는 양극재예요? 일단은 시장이 2차 전지가 다시금 추세를 판단이 안 돼. 전환해서 시장이 판도가 바뀐다. 그렇다면 2차 전지는 양극재가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게 더 좋고 이게 더 나쁘고에 대한 관점보다는 수급이 이미 더 양극재에 많이 쏠림 현상이 좀 심하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예. 궁극적으로는 사실 배터리셀 3사가 굉장히 좀 외형 가치가 커져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여기서 재편이 된다면 향후에는 배터리셀 3사, 양극재 또는 기타 부가 소재사의 어떤 수혜 효과를 좀 작용한다. 반도체 예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반도체 양산에 대한 수혜가 크게 주가적 측면에서 반응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관련된 소부장주의 굉장히 주가 상승률들을 보면 네. 장비주에 굉장히 좀 많은 집중을 한 것처럼 수급은 사실 소재사 안에서는 양극재에 더 쏠림 현상을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캐파를 봤을 때는 2027년도 이후에 전체적으로는 3배에서 4배의 캐파가 좀 확대가 좀 예상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전체 배터리 원가의 6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죠. 여기에 관점을 좀 보면 양극 소재사는 기술 고도화에 따른 차별성은 좀 있겠지만 현재 몸짓을 최소 5년간에는 굉장히 좀 크게 키울 수 있는 업종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그러면 통틀어서 2차 전지를 이제 회복이 된다고 해서 봤을 때, 네. 변영인 대표님은 이제 뭐 셀도 있고 에코프로도 네. 있고 또 에코프로 그룹주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포스코 그룹주를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그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변 대표님의 2차 전지, 그러니까 내년을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의 탑픽 한 두세 개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양극 소재사를 동일해서 좀 비교를 한다면 네.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에 포스코 그룹주의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네. 자체 조달할 수 있는 원재료에 대한 강점. 이 부분은 원가의 가격 연동성을 차지하더라도 굉장히 가격이 급등했을 때도 안정적인 공급망의 확보 그리고 여기서 발생될 수 있는 가격 연동성을 그룹주 안에서 굉장히 이점을 갖고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성 훼손이 굉장히 좀 적다라고 좀 보여지고 물론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도 호주와 직접적인 어떤 리튬 공급에 대한 공급망을 지금 해소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겠지만 같은 섹터 안에서의 그리고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의 양산 캐파들을 보면 포스코 그룹주 하에서의 자금력들 그리고 이 부분 하에서의 양산 캐파를 고려해 보면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도 조금 더 수급적인 측면이나 실적적인 어떤 네. 기여도를 좀 더 주시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해봤습니다. 홀딩스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업회사고 양극재 쪽인 퓨처엠이 더 좀 피오하게 네. 볼 수 있다. 저는 포스코홀딩스도 굉장히 좀 많은 방송에서 제가 추천주로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약간의 어떤 사업의 성과에 대한 결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외형 가치에 대한 확장성에서는 전 이견이 없고요. 물론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이 그만큼 양극 소재사에서 조정을 좀 받았고 이후에 몸짓을 좀 키우는 과정 성장성의 관점에서는 네. 그래도 조금 더 매력도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판단해 봤습니다. 네, 2차 전지를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전략들과 관심 종목들 말씀해 주셨어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것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 약속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